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든희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외식보조원의 위생관리와 관련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외식보조원에게는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유니폼을 착용하는 거예요. 유니폼에는 위생모와 위생복, 마스크, 그리고 앞치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손 씻기인데요. 손을 씻을 때는 30초 이상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해서 씻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외식 서비스 선생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외식 서비스 선생님 한연민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외식 서비스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외식 서비스라 쓴 것은 외식과 서비스가 합쳐진 말이죠. 외식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것도 물론 외식이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시거나 혹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거나 그 모든 행위들이 외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식당으로 취업을 나가실 수도 있고 급식으로 취업을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시면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되시고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그거를 저희하고 같이 배워보실 거예요. 자, 외식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위생이 되겠어요. 자, 외식 서비스에서는 위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손을 씻으셔야 되겠죠. 그럼 손을 씻기 전에 먼저 복장을 갖추셔야 되겠죠. 첫 번째 1번 위생복 입기, 2번 마스크 하기. 자, 선생님 마스크 어디까지 썼나 볼까요? 턱도 가렸고요, 입도 가렸고요, 코도 가렸어요. 자, 마스크를 쓰실 때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스크죠? 세 번째가 바로 모자입니다. 자, 모자를 쓰도록 할게요. 위생모를 쓰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보기도 좋지 않지만은 머리카락에는 식중독균이 들어있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카락을 위생모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답답하시더라도 눈만 보이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귀예요, 귀. 귀도 반드시 가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귀도 가려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귀에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식중독균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귀까지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위생복 입기, 두 번째 마스크 쓰기, 세 번째 위생 모자 쓰기, 마지막이 바로 앞치마를 하기예요. 앞치마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그동안 배웠을 때 앞치마 입으실 때 이제 리본 묶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직원분한테 리본 매는 거는 잠깐 도움을 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리본을 맸는데, 자, 여기 보면 리본이 예쁘긴 한데 이렇게 너덜거리죠? 자,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기 묻어서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리본을 하고서는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복장을 입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위생복 입기, 두 번째 마스크 쓰기. 마스크는 코와 입과 턱을 반드시 가리기. 세 번째 위생모 쓰기. 위생모를 쓸 때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모자에 들어가기. 그리고 귀도 덮기. 마지막에 앞치마 하기. 리본을 앞으로 묶은 다음에 리본이 너덜거리지 않게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생복 입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손 씻으러 갈까요? 손을 닦을 때는 바람직한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분일까요? 30초죠? 30초?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손을 선생님과 함께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는 보통 손으로 물을 틀기도 하잖아요. 손으로 트시는 것보다는 손에 균이 가장 많이 묻어 있으니까 손등이나 손목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물 틀어볼게요. 자, 물을 틀었어요. 자, 그럼 손에 물을 묻히고 물을
물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담그도록 할게요. 손을 닦을 때는 주방 세제를 써야 될까요? 손 전용 세정제를 써야 될까요? 손 전용 세정제를 쓰셔야 되겠죠. 자, 손 전용 세정제는 한 번만 짜주셔도 됩니다. 한 번 짜나 두 번 짜나 세정제하고 똑같으니까 한 번만 짜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손을 한번 닦아볼까요? 손바닥, 손등. 자, 그리고 세균은 손바닥이나 손등 같은 부분보다는 숨어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바로 손톱 밑이에요. 손톱 밑 써자라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틀어서 헹궈야 되겠죠? 거품이 많은 손으로 손잡이를 만지면 안 좋겠죠? 거품이 묻지 않은 손으로 열어서 사이사이 잊지 마시고요. 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털어주세요. 두 번으로 물기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드니 선생님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주방과 홀 청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주방과 홀을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행주를 사용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주를 바른 방법으로 접은 후에 주방에 있는 테이블과 홀에 있는 테이블을 꼼꼼하게 청소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방 바닥 마무리 청소하는 거예요. 주방 바닥을 마무리 청소할 때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도 꼭 비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외식 서비스 선생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공부하러 가볼까요?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위생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손을 닦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뭘까요? 네, 맞았어요. 행주예요, 행주. 먼저 행주를 입에 붙여서 꽉 짜주세요. 행주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면 넓어지겠죠? 넓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방으로 출근을 하시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주방 테이블을 젖은 행주로 이렇게 한번 싹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홀을 닦아볼게요. 자, 여기는 홀이죠? 자, 손님이 오시거나 혹은 학교 급식실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자,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테이블에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거나 의자에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닦아야 돼요. 자, 먼저 테이블을 닦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테이블을 닦을 때는 손바닥을 넓게 펴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고 의자도 닦아줍니다. 자, 닦은 의자는 다시 안쪽에 넣어주실게요. 자, 이렇게 닦아놔야지 손님이 오셨을 때 깨끗한 의자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주방에서 마무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방 마무리는 바닥 청소겠죠. 바닥 청소는 쓰레바지와 빗자루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쓰레바지는 한쪽에다 놓으시고요.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줍니다. 근데 청소를 잘하려면 보이는 곳만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밑에도 다리를 구부려서
밑에까지 쓸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쓰레기가 이렇게 모였죠? 여러분들? 쓰레기가 모였으면 쓰레바지를 가져와서 쓰레바지에 쓰레기를 모아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청소해야 되겠죠? 퇴근하기 전에 주방 마무리는 항상 바닥 청소해요. 쓰레바지를 사용할 때 항상 손으로 바지 밑에 받쳐서 털어주셔야지 쓰레기가 나갑니다. 손으로 만지는 걸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항상 바닥을 이렇게 받쳐주셔야지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잘 안 나와요. 풀어주셔야 돼요. 쓰레기통을 비워야겠죠? 비워서 묶어서 버리고 내일 출근할 때 쓸 수 있도록 다시 줄을 끼워 놓습니다. 리필을 해야 되겠죠, 리필. 자, 리필할 때는 이렇게만 끼우면은 여기에 비닐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안 좋아요. 항상 리필할 때는 풍선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풍선이 되죠? 풍선을 만들어서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게 쓰레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쓰레기통에 이렇게 끼워서 공간이 많이 생기게 이렇게 해놓고 뚜껑을 닫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통에 비닐을 다시 리필을 해놓는 게 주방의 마무리 과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드니 선생님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재료 손질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재료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칼과 도마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자세하게 배워주셔야 되는 게 안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칼을 사용해서 하는 요리법 중에서 채 썰기와 다지기가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함께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리를 하고 나서 남은 재료를 보관하는 법도 배워볼 건데요. 위생팩과 냉장고를 사용해서 올바르게 재료를 보관하는 법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외식 서비스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공부하러 같이 떠나볼까요? 자, 재료 전처리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은 피망과 무죠. 요리를 하기 전에는 재료를 먼저 세척을 해야 되겠죠? 재료를 먼저 세척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그것을 전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망은 열매죠. 열매는 이렇게 그냥 물에 자연스럽게 씻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뿌리 채소라고 얘기해요. 뿌리 채소는 이제 흙이 묻어있죠, 여러분들. 흙이 묻어있는 채소를 전처리할 때는 감자 깎는 칼 혹은 필러라고 합니다. 필러로 껍데기를 제거를 하세요. 필러를 사용할 때 바깥쪽으로 해주세요.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자기 팔을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껍질을 제거한 물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마 소독기예요. 자, 도마를 볼까요? 흰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네요. 도마가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예뻐서? 아닙니다. 도마가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갖는 이유는 흰색은 채소를 자르기도 하고요. 초록색은 고기를 자르기도 하고요. 파란색은 생선을 자르기도 합니다. 도마의 색깔마다 정해진 재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재료에 따라서 맞는 도마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는 정해진 재료에 맞는 도마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칼도 어떨까요? 칼도 정해진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소 칼이 있고 고기 칼이 따로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도마를 가지고 왔어요. 자, 도마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도마를 놓을 때는 이게 뭐죠? 테이블이죠? 테이블 너무 안쪽에 놓으면 우리가 썰 때 몸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마를 사용할 때는 항상 테이블에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칼은 자, 한번 이름 공부해 볼까요? 칼등, 칼날, 손잡이. 칼질을 하지 않을 때는 칼을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마에 칼을 올려놓을 때는 칼날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도마와 선생님과의 거리는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칼질하는 방법 중에 2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칼을 잡아볼까요? 3개의 손가락은 손잡이를 잡아주시고요. 2개의 손가락은 칼날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가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3개의 손가락이 손잡이를 잡고 2개의 손가락이 칼날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물을 썰어볼게요. 먼저 채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썰어주고. 자, 이제 썰어볼게요. 자, 이렇게 썰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칼질 할 때는 이렇게 꽉 누르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칼질할 때는 위아래로 살살 흔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탑을 세우듯이 하면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채썰기 할 때는 탑을 쌓지 말기, 채썰기 할 때는 줄을 세워서 썰어주시기. 자, 이렇게 써는 거는 채썰기라고 해요. 한국 요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채썰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볶음밥에는 이게 채썰기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볶음밥용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네, 맞아요. 다지는 방법으로 들어가요. 다지기 한번 해볼까요? 이 채썬 재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나란히 예쁘죠? 나란히 줄을 맞추세요.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하면 다지기가 되는 거예요. 다질 때도 이렇게 꾹 누르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칼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란말이라든지 볶음밥에 다지는 형태로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2가지 채썰기, 다지기를 해보았어요. 이 재료를 보관을 할 때는 그냥 비닐에 넣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재료는 숨을 쉬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은 다음에 비닐팩에, 위생팩에다가 묶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남은 채소는 그냥 보관한다고요? 아니에요. 남은 채소는 수분이 나오지 않게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위생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사람도 숨을 쉬지만 식재료도 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마스크가 척척해지죠? 그죠? 척척하면 세균이 생겨가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채소 같은 경우는 물이 생기면은 금방 물러져요. 물컹물컹. 오래 보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감싸서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드니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식기세척기 사용법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외식 서비스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그릇을 빠르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식기세척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기세척기 사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애벌 설거지한 접시를 식기세척기 박스에 넣어 주셔야 해요. 그 박스를 식기세척기 안에 넣어서 작동을 시키면 되는데 이때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안전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돼요. 세척이 끝난 후에는 식기세척 박스를 식기세척기에서 꺼낸 후에 린넨을 사용해서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외식 서비스 선생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공부하러 가볼까요? 자, 식기세척기를 사용해 볼 건데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자, 도구를 선생님이 꺼내볼게요. 자, 여기 꺼냈어요. 자, 이거 이름이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먹었던 우유 박스 같이 생겼죠? 네, 이름이 아주 비슷해요. 식기세척 박스라고 합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네, 세척 박스. 자,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박스에 꽂아서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접시를 꽂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접시를 꽂을 땐 여기 보면 칸이 있어요, 여러분들. 칸에 너무 많이 꽂는다고 2개씩 꽂으면 사이에 세척이 안 돼요.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꽂는 거예요. 주방에서는 홀에서 사용한 손님이 다 먹은 접시가 회수가 되겠죠? 그럼 접시 상태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손님이 먹고 나면은 지저분해지겠죠? 이걸 이대로 식기세척 박스에다가 꽂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차 설거지, 다른 말로 애벌 설거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애벌 설거지. 자, 애벌 설거지는 진짜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샤워기를 틀어서 가볍게 지저분한 물질들을 제거해 준 다음에 꽂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은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식기세척기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봤습니다. 세척 박스를 식기세척기에 넣겠습니다. 식기세척기에 세척 박스를 꽂을 때는 너무 많이 그릇을 넣으면 무거워서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들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좋진 않아요. 식기세척기를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식기세척기에서 삑삑 부저가 울리고 있어요. 자, 이것은 끝났다는 뜻이겠죠? 자, 선생님하고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이거를 맨손으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식기세척기는 굉장히 뜨거워요. 온도로 얘기해주면 80도 정도 돼요. 80도가 몇 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커피나 홍차나 녹차를 마시는 온도가 바로 80도예요. 자, 커피에다 손가락을 넣으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네, 맞아, 다쳐요.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위생장갑, 안전장갑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안전장갑이 없으니까 고무장갑을 끼도록 할게요. 안전장갑을 끼고, 자, 열을게요. 오, 여기 바로 산신령 나올 것 같아요. 막 스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뜨겁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안전장갑을 끼도록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미생물을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식중독 같은 거요. 자, 미생물들은 80도가 넘으면 대부분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굉장히 뜨거워요. 자, 식기세척기에서 식기세척이 끝난 그릇은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해야 돼요. 핸들링이 뭘까요? 네, 핸들링은 그릇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걸 핸들링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핸들링을 할 때는 무엇으로 할까요? 행주로 할까요? 아닙니다. 핸들링은 린넨을 사용해서 하죠. 선생님 린넨 가져와 볼게요. 보통 린넨은 커피숍에서 찻잔에 물기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그릇에 물기를 닦을 때만 사용을 하는 도구를 린넨이라고 합니다.
절대 행주로 하시면 안 돼요. 행주는 손을 닦을 때나 테이블을 정리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좀 핸들링을 해볼까요? 자, 그럼 핸들링 할 때 밑내천을 딱 넓게 펴서 그릇을 잡고 천이 충분히 그릇에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대부분은 다 잘해주시지만 가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넓게 펴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넓게 펴야지 리넨천에 물기가 더 많이 묻어서 금방 핸들링이 끝날 수가 있겠죠. 핸들링하는 이유는 세균이 생기지 말기, 식중독이 생기지 말기. 두 번째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핸들링이 끝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있던 곳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게 좋겠죠. 핸들링이 끝나면 그릇은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